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몇 가지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기함수, 우함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전단사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이전 영상으로 들어가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함수의 변환. 아주 말이 멋있죠? 함수는 여러분들이 펑션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고, 변환이라는 거는 뭔가 변화시킨다라는 건데, 트랜스포머 여러분들 영화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뭔가 변화하는 겁니다. 이게 변환 수학 용어예요. 트랜스폼 혹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편의상 제가 C라는 숫자를 양수라고 가정하고 몇 개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함수 Y는 f of x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f는 이게 지금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합시다. 네, 지금 여기 다 영상이 잘 보이죠?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원래 주어진 함수를 뭔가 C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혹은 마이너스라는 요 부호를 사용해서 뭔가 바꿨습니다. 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지금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함수 값에 C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함수 값에다가 그 그래프로 이해한다면 수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위아래로 C배 늘린 것.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C배를 늘린 거죠. 뭐 C가 1보다 크다고 하면 C가 3이다 그러면 3배 늘린 거고, 4다 그러면 4배 늘린 거고,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배 늘린 거. 2분의 1배를 늘렸다라는 얘기는 2분의 1만큼 줄였다라는 얘기죠. 뭐 이 C가 어떤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C배 역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 요 속에다가 C를 곱했어요. 예를 들어서 C가 2였다고 해보죠. 2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여기 C가 2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되죠. 이 함수 요 속에 있는 값이 2가 되는데, 여기 X에 1을 넣으면 2가 됐어요. C가 2라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는 X가 1이면 그냥 1이고, 2가 되려면 X에 2를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배로 만든 거예요. 함수 값을 2배로 만든 게 아니고 요 속에 있는 걸 2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수평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래프를 양옆으로 좌우로 C배 늘린 것으로 우리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겠죠. 수평으로 C배 줄인 것.
C배 줄였다 혹은 C분의 1배를 늘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죠?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 값만큼 이렇게. 요게 x축이에요. 요게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를 붙이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fx예요. 밑으로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x축을 가지고 대칭시킨 거죠. 요 축을 가지고 대칭시킨 거죠.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x를 넣었다. 요거는 반대로 y축으로 대칭시켰다는 얘기고, x축으로 대칭시키고 다시 y축으로 대칭시켰으니까, 이렇게 대칭시키고 다시 이렇게 대칭시켰으니까 원점으로 대칭시켰다 라고 우리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 얘는 원점 대칭이에요. 얘는 x하고 y의 위치를 바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x의 입장과 y의 입장을 바꿨어요. 다른 말로 하면 y는 x라는 그 직선에 대칭시킨 거죠. 요거는 y는 x에 대칭시킨 거죠. 요게 직선입니다. 요거 y는 x라는 직선에 얘를 대칭시킨 거. 또 잠깐만,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거 좀 크게 한번 그려놓고, x축이고 이거 y축이고 0이에요. 원래 함수가 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죠. y는 f of x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c를 편의상 1보다 크다. 뭐 이게 싫은 사람은, 추상적이라서 싫은 사람은 그냥 2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y는 2fx다. 혹은 y는 c 곱하기 fx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여기에 2배, 이 길이의, 이 높이의 2배니까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y는 제가 c라고 했는데 2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가 2라고 생각하면 y는 c분의 1 fx다. 그러면 요거의 또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잡아 느린 거고, 얘는 좀 약간 눌러준 그런 느낌이 나죠. 요게 요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요것의 대칭,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죠. 원래 함수가 여기 있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y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 또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그리기는 좀 뭐하고 몇 가지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려보죠. 이번에는 y축에 대칭시켜보죠. y축의 대칭. 이게 뭡니까? y는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대칭된 거고, 얘를 원점으로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요렇게 돌리라는 얘기, 얘를 요렇게 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얘를 요렇게 돌리면, 이렇게 바로 돌리는 게 힘든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얘를 요렇게 돌리면 됩니다. 요게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잘 그렸죠? 흡족합니다. 네, 일단 요게 함수의 변환입니다. Transforms of functions. 네,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특별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다항함수입니다. 저는 다항함수가 뭔지 설명을 안 하고 이미 아까가 아니고 이전 시간에 뭐 x다, x제곱이다, x세제곱이다 이런 거를 제가 썼는데 그게 다항함수입니다. 폴리노미얼 펑션스라고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폴리노미얼이라서 p라고 쓰고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라고 쓰고 몇 차일지 모르기 때문에 x의 n승 n차 다항식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일 최고차 항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다기보다 친절한 표현입니다. 네. x의 n차에 대응되는 계수, 요거는 제가 보통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0이면 n차가 안 되죠. 0이 아닌 계수라야 n차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n-1 요런 것들은 요 n은 다 자연수의 집합. 요거는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내추럴 넘버라고 해서 제가 캐피털 N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 px의 차수라고 하는 거는 요 영어로 하면 degree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n차입니다. n차. 그래서 보통은 그냥 n차 다항식 이렇게 부르고 그냥 뭐 다항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특별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많이 봐왔을 겁니다. ax 플러스 b 이건 뭡니까? 우리가 1차 다항식이라고 부르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리니어 펑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림을 그리면 직선이기 때문에 리니어라고 부릅니다. 선형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2차 다항식. 쿼드레틱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2차 다항식. 그 다음에 이렇게 3차 다항식도 있겠죠. 3차 다항식은 쓴 김에 다 쓰겠습니다. 큐빅 펑션이라고 부르고 4차는 이게 제가 점점점이라고 쓴 거는 상수항까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4차는 퀄틱. 그 다음에 5차는 퀸틱.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차수가 몇 차야가 되든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껏해야 다항식입니다. 어이구.
계속 해봅시다. 다항 함수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으로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유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U자는 있을 U자고, 리자는 합리적이다 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 그 우리 rational, irrational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rational, ratio. 근데 이 rational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한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U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학생들한테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려면 이 ratio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ratio, 그러니까 비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UB 함수, 유리수 말고 UB수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으면 더 편하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냐 하면은 비율이 있는 거죠. 어떤 비율이 있냐 하면 이 분자 분모가 모두 px와 qx는 모두 다항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리 함수, rational function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y는 제일 만만한 거 한번 써봅시다. y는 x분의 1. 이거 유리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분자는 1이라는 상수함수, 다항함수죠. 분모는 x. 네, 1차식이니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이거는 유리함수가 맞습니다. rational function이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0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주어지죠. 제가 안 썼는데 여기 x축 0, y축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조금 더 복잡하게 볼까요? y는 x 빼기 2 더하기 3, 이 정도 해봅시다. 해보면 이거 역시 이거 통분하면 또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제 좀 재밌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함수의 변환에 대해서 공부했죠. y를 3만큼 이동시킨 거. y를 3만큼 이동시킨 거고, x를 2만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x축의 입장에서 2만큼 얘를 이동시키고, y축을 y축 디렉션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요게 새로운 축이 얻어졌는데 요 새로운 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요게 요 함수예요. x에 2를 넣었을 때부터 0이 되고 2부터 이제 여기에 0에 해당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y는 3부터 시작을 한다고 3만큼 더 했으니까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축이 요 파란색 축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x분의 1을 내가 평행이동을 시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끝없이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끝없이 다가갑니다. 요 축으로, 요 직선으로 그래프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파란색 점선으로 다가가고 있고 다가가고 있고 다가가고 있고 다가가고 있죠. 네, 다가간다.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이 다가간다에 대한 얘기는 기초 수학에선 다루지 않고 극한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점근선이라는 거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점근선, 어슴토트 혹은 뭐 어슴토트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점근선은 요런 선들, 요런 직선들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직선들, 요 직선들, 요 직선들. 설명을 뭐 더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점점 근자가 다가갈 근접하다 할 때 근자예요. 점점 다가가는 선. 네. 이런 거 말고 점근선은 이거 말고도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점근선이라고 해서 어떤 그래프가 다가가는 게 꼭 이 X축, Y축 이렇게 직각으로 반듯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수평, 수직 이런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사선 점근선, 약간 사자가 기울어질 사자예요. 기울어진 선도 있습니다. 점근선이. 영어로는 slant, asymptote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함수 fx가 어떤 mx 플러스 b라는 1차 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수학을 사용해서 나타내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를 x가 무한대로 갈 때 0, 혹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역시 같은 요 차이. 이러면 요거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밋은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도 리밋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요게 바로 요게 사선 점근선이에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상당히, 그래프를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제가 여기 등호를 이미 썼는데, 이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항식 나누기를 한 거죠. 유리함수입니다. 레이셔널 펑션이 있는데, 그거를 이게 몫이고 여기 나머지입니다. x 더하기 1이라는 걸로 이걸 나누면,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했는데, 요거는 1차식이고 요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요런 꼴이고, 근데 그 두 개를 더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요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빼보죠. 요거를 빼면 요 함수에다가 요거를 빼면, 요 함수에다가 요거를 빼면 남는 게 요거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죠. 그래서 요 값으로 다가간다. 점근선이다. 그냥 점근선이라고 불러도 되고, 좀 우아하게 얘기하려면 사선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 요 부분이 그냥 점근선이다 얘기해도 되고, 더 정확하게는 사선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rational func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rational function이 아니면, 비율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르게 무리함수라는 게 있겠죠. irrational function이 있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무리함수. 너무 함수가 무리했다. 무리한 함수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무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이 없는 irrational function이에요. 뭐 예를 들면 y는 루트 ax다. 이런 함수. 이건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비율로 쓸 수가 없어요. 유리수 형태로 쓸 수가 없죠. 네.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함수의 그래프. 그러면 이제 딱 보자마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A가 양수일 때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양수다. 제일 편하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1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A가 1.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나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쪽으로는 안 그려지죠. 왜 안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려졌다면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두 개 값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y의 제곱은 ax.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x는 a분의 1 y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yx 전에 설명했던 그 x의 입장에서는 함수가 되지 않지만 y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 x는 y 함수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선이 사실은 사라져 있다,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뭐 무리함수. 쉽죠? 네. 그 다음 또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다 그러면 양함수인가? 음양의 조화할 때 그 음양입니다. 지금까지 한 건 다 양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y는 x에 대한 함수, y는 f of x 이렇게 우리 다 썼죠. y는 x에 대한 함수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는데 함수라는 거는 그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mplicit function.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하고 y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y는 어떻게 되죠? 3 빼기 x제곱을 2로 나눈,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ax 빼기 y는 0. x하고 y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데 요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족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함수라는 거는, 이건 함수, 이건 방정식으로 주어진 함수. 그래서 explicit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implicit하게 주어져 있는 함수, 음함수, 양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숨어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음함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미분 같은 거 공부할 때 공부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함수의 미분 뭐 이런 거. 또는 요거 원의 방정식이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요런 거랑 요런 거. 원의 반쪽, 원의 반쪽. 네.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y는 루트 1 빼기 x제곱이고 요게 y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는 함수가 아닌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함수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은 함수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거 써볼까요? 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쓰겠는데요? 왜 나는 못 쓸까요? 나는 3차, 이거를 이렇게 쓰려면 y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상수만 곱해져 있었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건 y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서 y는 이렇게 쓰면 사실은 뭔가 3개가 있겠죠. 근이 3개가 있겠죠. 나는 모릅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나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거는 y는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받아들이면 단 한 줄로 끝나는 것을, 이거는 굳이 y는 뭐라고 이렇게 써야 나는 그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우리 삶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루틴이 있을 거예요. 일상을 살 때 그 루틴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어떤 상황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여유라고 해야 되나? 더 큰 시야를 가지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기억 못하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6차, 7차가 되면 제가 이거를 3을 8로 바꾸면 여러분들 저렇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근의 공식이 없어요. 그것도 수학으로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5차 방정식 이상은 근의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고자 해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한 게
뭘 했죠? 무리함수 했고, 음함수, implicit 펑션 했고, 이번에는 함수에서 중요한, 그 이름도 멋있죠? 역함수, 역, 되돌린다,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inverse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inverse 펑션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inverse 펑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하여 역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역함수를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 큰 괴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함수를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반대로 되돌린다라는 뜻에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기호를 써줄 거예요. 요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역함수니까 원래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y가 존재한다. 요 함수값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요거를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아무리 기초 수학이지만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수학 기호로 이걸 우아하게 한번 써보죠. 여기 사실은 요 함수가 어디서 정의됐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요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요 x는 지금 요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 x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요 x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f고 이쪽으로 오는 게 f의 인버스니까, 역함수니까. 이게 수학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a를 거꾸로 썼는데요. 네, 맞습니다. a를 거꾸로 썼어요. 모든 x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수학 논리 기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exist에서 e를 거꾸로 쓴 겁니다. 요렇게 뒤집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y가 존재한다. 요 s.t은 요게 such that 혹은 이런 거의 약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y가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써도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예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각자 한번 풀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죠.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y는 제가 뭐 이렇게 쓴다면 2x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역함수라는 거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 2x 더하기 3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0, y축이면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한 점이 존재하는데 한 값이 존재하는데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모든 y에 대해서 x 값이 딱 하나씩 존재하죠. 네. 그래서 얘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입장을 바꿔주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으면 얘를 만족하죠. 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y는 이게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에 대해서는 뭐 뒤에 또 더 자세하게 할 시간이 있을 텐데 지금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입니다. 이게 기울기가 2인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거는 y는 x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우리 앞에서 함수의 변환,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죠. 요거를 변환시킨다는 게 요 축으로 요 y는 x라는 직선을 통해서 반사시키면, 대칭시키면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둘이 같이 만나겠죠. 네. 그래서 요게 바로 y는 2분의 x 빼기 3이고 요게 원래 함수. 그래서 요 함수는 요 함수랑 여기에 서로 대칭입니다. 반사시키면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이건 기하학적인 해석입니다. 나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심심할까봐 문제를 조금 내줄게요. 이 디스커션이라고 제가 앞으로 쓰는 거는 스노우보드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서 거기 올리면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올릴 수 있고 하니까 서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내 답과 풀이 과정을 맞춰보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간단한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를 디스커션 란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면 그 란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서 거기다가 일주일 안에 올리면 됩니다. 그 해당 주차에 다 올리면 돼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함수 f의 합성인데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는데 f x라는 거는 y는 f 합성 f라는 거는 f에다가 다시 x를 집어넣는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고 풀이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